그렇죠. 예. 안은 지금부터 7월 27일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 소멸 및 후국 영령 태극기 애국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착석해 주십시오. (7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강금 옥중투쟁 1215일째 되는 날입니다. 7월 27일은 종전협정이 선언된 날입니다. 정전협정이 선언된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정전 상태, 이 정치가 아주 전쟁이 잠시 중단된 상태다. 그런데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왜 정전 상황을 종전이라고 자꾸 유도를 하고 가느냐. 한마디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이 끝난 나라에 왜 주한미군이 필요한가,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정전 기념일 행사를 합니다. 7월 25일 6.25 김일성의 남침을 확실히 하고, 또 그 남침에 의해서 백선엽 장군 같은 국우의 영웅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 국민들과 한반도를 지켰고, 통일이 다 이루어지는 순간에 중국 공산당들이 개입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통일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정전 협정에 대해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의미를 새겨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6.25 남침이 북한에 의한 남침이었다는 확고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6.25 남침에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가로막은 주요한 세력들이 중국 공산당이라는 겁니다. 친중 정권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왜 중국 공산당과 저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고, 북한 김일성 3대 세력 교조주의 공산주의자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문재인 후보자 시절 때 이미 거론했듯이 한반도의 국제질서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대한민국 좀 가만 좀 보시죠. 대한민국의 이 압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전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더 인식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 문재인 정권이 가고자 하는 사회주의 연방제
이 추진은 다 북한의 교조주의 공산주의자들과 중국의 공산당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것을 이미 간파했고, 저는 벌써 3년 전부터 문재인이 말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그 한반도에 그들이 말하는 연방제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바로 미국과 한국이 합치는 것밖에 없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는 정의를 했죠.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이 잘못된 기획 의도를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 27일 정전 일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이 안보 문제와 또 한미동맹의 강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도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들을 좀 해야 된다. 지금 정전 상태에서 안보 프레임을 다 깨는 군사협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 남북 간 군사 합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보의 그 틀이 다 무너졌어요. 뭐 탈북자가 헤엄쳐가지고 개성을 왔다 갔다 한다. 그 책임자들 일벌백계를 해야 되잖아요. 충청도 지역에 배를 타고 수차에 걸쳐서 배를 타고 입국을 했다. 밀입국한 거잖아. 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질 거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그겁니다. 언제 저들이 그 배에다가 소위 말하는 테러 물자를 싣고 와서 대한민국 땅을 테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81차 태극기 집회가 지난 토요일 7월 25일 날 집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뭐 경찰이나 또 해당 관할 구청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방해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집회가 예상했던 훨씬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했고, 그 집회에 대한 관심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지지하든 반대하든 네이버가 아무튼 이 관심도를 높여준 것이 10,000명 가까이 되죠. 다음이 12,000이 넘었더라고요. 그것은 아무튼 우리 공화당의 집회에 대해서 대단히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라가 다 망하고 이렇게 정책적인 실패를 하고 뭐 안보든 경제든 모든 부분에 국민을 속을 뒤집어 놓고 있는데도 저항하지 못하고 말로만 떠드는 그런 정당, 소위 보수를 자처하던 정당을 보면서 국민들의 민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라는 것을 이번 토요일 집회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됐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집회가 우리 토요일 2부 집회했던 장소에서 열립니다. 물론 한국은행과 신세계 백화점 거기에 메인 차량이 들어갈 겁니다. 8.15 집회는 정말로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왜 이제 끝장을 내야 되는가 라는 확고한
확고한 국민의 저항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집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인무죄석방본부의 허평한 대표께서 퇴원을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우종찬 기자께서 갑자기 법정 구속이 되셔서 8개월형을 받았습니다. 그 상대가 누군가? 조국입니다. 국민들한테 정말 묻고 싶어요. 조국이 잘못했느냐, 우종찬 기자가 잘못했는가? 진짜 길거리 여론을 좀 듣고 싶어요. 좌파들은 집요하게 자기들의 치부를 그렇게 감추면서 또 어떤 경우는 미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파도 조금은 전략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된다. 어떻게 우파는, 특히 미래통합당이라는 작자들은 조금만 여론에 거슬린다고, 그것도 좌파 여론에 거슬린다고 하면은 차명진 의원을 비롯해서 못 살게 봅니다. 그냥 못 살게, 사실이 무엇인가 파악도 하기 전에 그냥 쳐내고 가지치기 하고. 이번 우종찬 기자께서 이번 주에 제가 아마 면회를 갑니다. 탄핵의 진실에 대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법정에서 또 분석을, 탄핵에 관련된 분석을 하시고 그것을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우종찬 기자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탄핵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우리 공화당도 우종찬 기자의 어려운 투쟁에 지지를 보내고 그분과 어떻게 같이 함께 투쟁해 갈 것인가를 더욱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기 지도부가 들어와서 지난주까지 이제 그 당의 실국장, 당 부서에서 지도부 연설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마쳤고요. 앞으로 올해 안에 해야 될 개혁과제, 혁신과제들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님들한테도 보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개혁과제들이 조밀조밀하게,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장성과 선명성,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우리 공화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월 25일 집회에 여러 가지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 더 붙이면은 지금 각 분야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저항운동에 대해서 적극 지지를 합니다. 우리 공화당도 그러한 저항운동에 대해서 적극 지지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세폭동, 부동산 3법, 또 지금 동성애 법안, 또 5.18 법안 등등 국민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법안들이 올라와 있고, 한상수 최고위원께서 매주 이 악법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 실패 저항, 조세폭동 저항, 청년 일자리 정책 실패 저항, 원전 폐지 정책 실패 저항, 이러한 저항의 세력들이
각 부분별로 연대를 해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한 분들이 우리 공화당이 주창하고 있는 국민 대저항에 함께 하는 그러한 날이 올 겁니다. 우선 8월 15일 날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투쟁과 동시에 국민 대저항 운동을 할 겁니다. 각 분야에 있는 반문재인, 반사회주의 좌파 정권, 또 반소득주도 성장 우리 국민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 이러한 국민들의 저항이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8월 15일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5일 집회에 많이 참여해 주신 우리 동지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시민들이 우리 태극기 집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참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집회를 가질 수는 없겠지만 이슈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목표 이런 것을 서울 시민들에게 또는 다른 시민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학부학자로서 좌파들이 특별민주당이 꼼수를 쓰는 게 보이는데요. 오늘 나온 이야기지만 헌법 개정을 하겠는데 이제 그걸 또 수도 이전하고 결부시켜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통해가지고 수도 이전을 하려다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니까 이제 아예 헌법을 고쳐가지고 그냥 수도가 대한민국의 수도가 세종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한 개정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가 작용을 하겠지만은 하여튼 그들이 원래 추구하는 그런 사회주의 이념에 편향된 개헌 그걸 또 물타기하고 또 어떻게 말하면 그 충정권의 민심을 좀 얻기 위해서 수도 이전하고 또 연결시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좌파 세력들이 어떤 숨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개헌을 추진하는지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헌법학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그들이 노리는 함정들을 일일이 파헤쳐서 우리 당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악법에 관한 해설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방송 중에서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저 국회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법률안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까 저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5.18 심지어 4.3 뭐 이런 거 여순 이런 거 특별 다 만들려고 합니다. 완전히 역사를 완전히 회귀하고 역사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그리고 사실은 그 역사를 절대화시켜버리는 그런 역사 왜곡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부분도 좀 해설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해설 지난번부터 했던 게 차별금지법인데 차별금지법 정말 무서운 법입니다. 정말 무서운 법입니다. 제가 이 법을 보면서 이가 갈린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정말 무서운 법입니다. 우리의 손발을 모든 영역에서 우리 손발을 다 묶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노예를 만듭니다.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말살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내에 있는 그 제도, 이 제도를 전부 해체시키는 그런 악법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의 그 심각성을 좀 당원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법도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쯤이나 한번 제가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그 법률안들이 어떤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악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면서 우리가 좌파 독재 정권에 공격을 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이런 뭐 강의 같은 것을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좀 입수하셔가지고 악법의 본질을 좀 정확히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25일 집회는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우리 당이 다시 도도히 흐르는 반문재인 정권 민심이 바다에 뛰어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집회였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행진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리에 소응하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그런 태도라든지 또 우리 당을 향해서 박수치는 여러 분들을 보니까 이게 민심이 이제 투쟁하는 본격적인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집회는 우리가 더욱더 철저히 준비해서 구국투쟁을 이끌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보수우파 정당으로서 정말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구국 세력이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25일 날 저희들이 집회할 때 또 대한민국에서는 참 기상천외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님 시절에 통진당을 해산하고 또 그 당시에 이석기 씨죠. 그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 2015년에 징역 9년을 선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실적법을 위반하고 대법원에서 마지막 확정 판결하고 징역 9년을 살고 있는 이 인사에 대해서, 이거 친북 인사죠. 뭐 간첩 수준이죠. 간첩이라고 해야 돼요. 석봉을 하라는 차량 시위를 2,500대 서울 곳곳에서 했다는 이야기 듣고 이게 드디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실감하는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흐름이 아마 남은 2년의 문재인 정권 동안에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마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깨어서 이걸 제재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통제되는 언론 때문에 실상을 잘 모르는 서울 시민들께서 또 알면서도 뭐 또 두려워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직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좀 꺾고 저지하는 이런 큰 흐름이 좀 우리 보수파에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홍콩 보안법이 지금 통과된 이후로 지금 3주가 지났습니다만은 이게 보니까 홍콩 보안법이 단순히 뭐 일국양제 체제, 중국과 홍콩을 일국양제로 봉헌시키는 체제가 아니고 누가 보아도 국제정치적으로 보아도 지금 중국 공산당이 인권 탄압을 하고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보는 것처럼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가 안 되는 이런 수준으로 지금 영장도 없이 홍콩 시민들을 언제든지 구금하고 신문할 수 있는 아주 인권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전체주의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의 양심과 판단력을 흐리고 있는 걸 보면 홍콩의 보안법 통과 사례에서 홍콩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민주주의 파괴 현장을 보면서 우리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아까 우리 한상수 최고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정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개헌을 하려는 이런 시도가 아마도 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자를 빼면서 용어는 뭐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겠습니다만은 사회주의 연방제 개헌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인권과 앞으로 정치활동의 자유도 홍콩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제한되고 통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사이버 활동단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디지털 전체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적으로 증정하고 있고, 우리가 이번 개헌 정국에서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이 지금 명확하게 하나 또 나왔어요. 반드시 개헌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비판을 하겠습니다만은 어떠한 시도도 우리 국민들의 주권과 인권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은 허락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국제 정치 체제를 놓고 패권 경쟁을 벌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스파이 활동에 대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고 휴스턴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뒤이어서 여러 곳도 지금 폐쇄하겠다고 그러고 9,2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공산당원들을 미국이 입국 금지시키고 미국에서 활동을 전면 금지시키는 초강경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동안에 미국에서 행한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활동이라든지 친중 행각보다 더한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밝혀지지 않고 언론들과 또 양심의 썩은 사법당국들의 그런 방조로 인해서 심각하게 친중화되어 있는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보다도 더 심했지 적지 않다. 이 정권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문재인 친중 정권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익도 아마 많은 산업 관련 정보라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빠져나가고 북한과 연계해가지고 지난번에는 부정선거 문제까지 나왔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익이 침탈되는 현장에서 반중국 공산당 노선에 대해서 우리 당이 다시 한번 노선을 가다듬고 저도 정책위원장으로서 한번 이 문제를 연구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와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문재인 정권한테는 기대할 것이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 공당이라도 목소리를 내는 이런 좀 이슈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다시피 그 레이 미국의 FBI 국장이 며칠 전에 미국 허드슨 연구소 개인 연설을 통해서도 미국의 공공의 적은 중국 공산당이라고 천명한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적이고 그리고 패권적인 성향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더하면 더했지 절하지 않은 이 현실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을 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노력을 그렇게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이던 문제는 제가 과거에 그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을 하신 박세일 전 교수님하고 같이 이 문제가 아주 투쟁한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국회의원직 던지고 박근혜 대통령님 밑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슈를 만드는 걸 보고 저도 같이 이 문제를 논했는데 이거는 충청도 지역의 표심을 잡고 민심을 잡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충청도 출신입니다만 이거 정치적으로 또 정치 포퓰리즘으로 대선에 대비해서 또 이슈를 죽이려고 이 정권의 실정을 덮으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입장 정리를 해서 이것도 중요한 전국 현안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수도 이전 문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이렇게 국제 정치가 빠르게 흐르는데 북한 체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론 예단은 어렵습니다만 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또 그때 가서 또 옮길 겁니까? 이렇게 접근해서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당론이 앞으로 토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모여서 정해지면 이 문제들을 본격 이슈화해서 투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오늘 7월 27일입니다. 오늘로 인신감금, 불법 인신감금 1215일 처해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2013년 7월 26일 유엔군 참전일로 7월 27일을 정전협정 기념일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유엔군 덕분에 유엔군에게 감사해야 한다. 유엔군 감사하는 참전일을 기념일로 만든 것이 바로 우리의 위대한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지금 한미동맹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 북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7월 23일 2020년 7월 23일 캘리포니아에 있는 닉슨 대통령 도서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미국의 권력 서열 3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닥트린의 단초를 발표합니다. 중국 공산당을
레짐 체인지 바꿔버려야 한다라는 엄중한 선언을 1968년 중국 공산당을 포용한 닉슨 대통령의 닉슨 닥트린을 전면적으로 깨부수는 모택동을 포옹하면서 1972년 국교 수교를 하고 중국 공산당과 국교 수교를 했던 닉슨 대통령의 닉슨 닥트린을 파괴하는 트럼프 닥트린을 2020년 7월 23일 바로 캘리포니아 닉슨 대통령 도서관에서 폼페이오 장관, 미국의 국무장관이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중국은 중국 공산당의 것이 아니다. CCP, Chinese Communist Party의 것이 아니다. 시진핑의 중국은 괴물이 됐다. 미국과 자유세계를 잡아먹는 괴물로 변했다.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자기를 만든 사람을 잡아먹는 프랑켄슈타인이 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전면 반대 레짐 체인지 중국 공산당을 정권 교체해 버리겠다는 그 무시무시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전 자유세계가 힘을 합쳐 중국 공산당을 없애자 바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6.25 전쟁 내내 중국 공산당의 존재가 있는 한 자유는 없다라고 주장하신 바로 그 발언이 2020년 7월 23일 캘리포니아 닉슨 대통령의 도서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중을 주창한 당이 어느 당입니까?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중, 자유인권, 전 세계 블록을 형성하자라고 선언한 당이 무슨 당입니까? 바로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의 4.15 총선 공약은, 외교안보 공약은 반중, 자유인권, 국제연대 형성이 바로 우리공화당의 공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이 급기야 반중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공화당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국 정부, 문재인 좌파 친중 정권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미국과 자유의 편에 설 것입니까? 친중, 친북, 공산당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것입니까? 남과 북의 공산당은 끝장난 것입니다. 남과 북의 공산당에 대한 종말 선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레짐 체인지 당한다. 미국에 의해서 한미 동맹,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을 분리시켜서 미국 정부가 중국 인민을 해방시키겠다는 선언은 바로 북한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시킨다. 문재인 공산당 정부와 문재인 전체주의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을 분리시킨다. 통일의 서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감격스러운 7월 23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연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공화당 전면적으로 국제적으로 이 도도한 통일의 서광의 물결에 흐름에 우리가 올라타야 통일, 자유민주주의 통일, 우리의 모두의 열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 7월 25일 날 집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실제로 집회도 굉장히 성공적이고 활기차게 이루어졌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저도 계속 가슴이 뛰어서 행진 거리가 좀 길긴 했지만은 그렇게 힘든 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발이 많이 아프던데 발가락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적어도 단단한 돌덩이 하나를 만드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 당원 한 분 한 분이 노력을 해주신 결과 우리가 이제는 눈덩이를 굴리기 바로 직전 단계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또 외부 세계에서 우리
공격하는 일도 잦아지고 그 강도도 세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 공화당이 희망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희망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이는 희망도 없고 희망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는 법이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외부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또는 내부에서 외부로 손을 뻗어나가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흥미롭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런 일들이 전개가 되어져 나갈까를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여유있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희망만 이제 꿈만 꾸고 있는 정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 아마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걸으면서 한미 워킹그룹 해체하라 라는 진보당의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민중당이 저도 어제 찾아봤는데 민중당이 진보당으로 바뀐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구독자 수가 4,000명 정도? 그리고 또 다른 정당이 하나 있죠. 그 인생당인가요? 거기가 한 6,000명 정도. 우리는 6만이 훨씬 넘어가지 않습니까? 유튜브 활성화도 우리는 꽤 돼 있는 튼튼한 정당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될 길을 또 제시해 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한미 워킹그룹 해체하자가 왜 나왔을까? 오늘 7월 27일 정전 협정을 바라보고 이 현수막을 건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 공공운송 노조라는 그 노조의 매뉴얼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운을 받아서 봤는데 신입 조합원이 해야 할 일들 해가지고 그리고 숙지해야 될 것들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자가 있었고 그게 실제로 인터넷으로도 쉽게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2기 지도부에서 사무처 직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당원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땀 한 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투쟁을 할 때는 정말 동지분들의 눈빛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투쟁은 치열하게 그리고 당 생활은 즐겁게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애국 동지 여러분. 예,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예, 해외에 계신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고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동포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침체되어 있던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어제 그제 25일 날 했습니다. 예, 너무 성황리에 저희가 태극기 집회를 했었고 예, 제가 그동안에 못마땅 뵀던 분들을 정말 현장에서 안아주고 눈빛을 보니까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무리 정부에서 저희를 제재하고 저희를 못하게 이런 현실을 너무 안타까워서 그날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손을 잡고 뜨거운 환영을 했습니다. 저희 우리 공화당이 대한 세력이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찾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할 수 있는 정당 그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 이번에 많은 분이 오셨지만 8월 15일 날 10배, 20배, 100배 오셔가지고 대한민국 다시 찾고 박근혜 대통령님 구출하는데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그날을 우리의 이 결전의 날로 잡고 저희가 하루가 안 되면 이틀, 3일이라도 열흘이라도 문재인이 끌어내리는 그날까지 저희가
모든 세력을 동원하여 저희가 주체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4년여에 걸쳐 오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분열 세력도 있었고 옆에서 정말 우리 공화당을 와해시키려는 이런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다른 거 다 접고 대한민국 하나만 보고 갑시다. 저희가 대한민국 지금 이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사회주의 정말 주사파 정권 우리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들이 99% 100%를 완수했다고 총리나 대통령이나 모든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우파 보수 세력을 지금 괴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그날은 다 하나 되어 모두 나와서 정말 말로만 하지 않은 언의 일치, 행동과 말이 같이 가는 그날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는 국민이라면 그날은 날 받아놓은 날이니까 저희가 한번 구국투쟁의 일환으로서 나라 살리는데 모범을 한번 바쳤으면 합니다. 저 역시 매주 여기에 올라왔지만은 지금 6개월째 못 올라오다가 어제 그저께도 올라오면서 제가 집에 내려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항상 올라왔습니다. 나라를 살리자고 하는 우리 지금 애국 동지님들의 마음이 저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며칠 남지 않은 이 날을 정말 희망에 찬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우리가 모든 힘을 합쳐서 총력 투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번에 대한민국 한번 살려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늘 당원동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김태수 인사드립니다. 경제 파탄, 부동산 참사, 세금 폭탄의 주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즉시 퇴진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적각 석방하라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전 참사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 그제 자랑스러운 태극기 집회에 함께 동참하고 보람된 하루를 보내고 우리 부산시당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부산에 갔다가 오늘 새벽 5시 20분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7시 57분에 도착하였습니다. 제가 부산에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안전 참사에 대해서 언론이고 정치인들이 너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23일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 집중호우에 따라서 너무나 안타까운 국민의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또 둘러보고 확인을 해보고 했었는데 어느 어머님이 그 참사에 있었는데 엉겹결에 딸아이의 손을 놓는 순간 생사가 갈라진 겁니다. 119 구조원 대원들이 속히 와서 구조를 했지만 어머님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올렸을 때는 어머님은 살아났지만 그 서울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따님은 거기서 익사를 하여 숨지는 사고가 생기고 그리고 50대, 60대 각각 남성 한 분, 3사람이 익수를 하여 참사가 생겼습니다. 이는 정말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 정치인들이 유비무환이라는 정신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건이 저번에도 일어났었고 또 저번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번에 대처를 하지 못해서 가드라인을 치고 통제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고, 자동 펌프 배수 처리하는 부분도 작동하지 않았고, 그럼 대체 우리가 뭘 믿고 누굴 믿고 그 지하차도로 간단 말입니까? 단 3분 만에 그 참사가 생겼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밀려와서 고인물에 웅덩이가 되어 차는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 속에 갇혀서 돌아가신 세 분의 아픔은 정말 가슴이 아파. 저는 지금 기성 정치인은 아니지만 배우는 입장이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고, 안전에 대한 이런 무책임,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화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하무인입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은 국민을 위해서 뽑혔고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 예의 바르게 챙겨주려고 숙여야 하는데, 이번에 유가족, 피해자 유가족분들이 또 화가 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부산시 공무원이 시장 대행은 바쁘셔서 못 오셨고 2급 3분, 2분이 오셨다 하는데 피해자 유가족들이 너무 화가 나서 이거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조문 못 받겠다 하니 그 대처하는 공직에 있는 분이 뭐라고 했겠냐면 그래요, 좋아요, 그냥 갈게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안전 참사가 몰아온 부분이 23일 집중호우에 있어서 울산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과연 지금 우리 언론이나 지금 반성을 해야 될 여권 야권에서 기득권인 정치인들이 과연 뭘 하고 있는지,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일들만 하는 것이지 과연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 현재 국민의 바다로 가서 국민과 함께 하려면 저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 공화당에 민원실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민원실은 우리 공화당 당원 위주로 해서 민원을 받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민원실 이상인 국민의 민원도 받고 국민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서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작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국민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면 언론에는 나타나지 않고 정치인들 관심도 없고 조문도 가지 않으면서 성추행한, 그리고 가슴 범죄를 저지른 기득권자인 그런 유명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게 조문 다니고 폼나게 다니고, 그게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시점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이 진정 수권정당, 원내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쟁도 집회도 열심히 합니다. 정당성 있게, 명분 있게. 하지만 그 반면에 그 외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도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건강도 챙겨드리고 안전도 챙겨드리고 경제도 챙겨드리고 부동산, 세금 폭탄도 막고, 그런 어떤 실생활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다가서야지만 그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한 표 한 표 주시지 않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하루 부산에서 보내면서 많은 지인들도 만나고요, 당원 여러분들도 만나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지인들은 과연 당신이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 당신은 아무런 힘이 없는데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정당 정치와 대한민국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의 의문을 많이 던집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바로 모든 정당 내에서 우리 공화당도 그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당 현재 힘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국회의원 한 분 안 계시고 오로지 대표님과 최고위원님, 당직자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들 열정적인 힘으로 우리 공화당을 버티고 있지만 이것 가지고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정말 실질적인, 여태까지는 이념적인 전쟁을 해왔지만 이념적인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지금까지 논의하고 있고 실천해 가려는 다른 부분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끝으로 마지막으로 23일 집중호우에 때문에 돌아가신 유가족 피해자와 고인들에게 상과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말씀을 그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또 이렇게 한 주가 갔는데 먼저 많은 당원 동지들이 모여주신 우리 7월 25일 집회에 정말 많이 모여주신 것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8월 15일 날에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로서의 입장보다도 그 1호차 위에 올라가서 국민들과 함께 행진할 때 앞에서 앞장설 때 국민들의 체감, 온도 가장 피부로 와닿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역에서 했던 것을 제외하고 서울에서 했던 집회 중에 가장 대국민 반응이 좋았던 집회가 이번 집회였다고 두 사회자 모두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의 집회를 바랬고 싸우는 투쟁하는 사람들을 바랬고 그리고 목말라 있었다라는 반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막은 밝아오고 있고 여명도 밝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미약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정말 바쁘게 흘러갔지만 다른 최고위원분들도 언급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골자는 이번 주에 당장 어제 있었던 미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발언이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확하게 중국이라고 하지 않고 중국 공산당이라고 언급하면서 중국 공산당을 확실하게 이제 없애버리겠다라는 선전포고를 해야 했는데요. 그 중요 골자는 이런 말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중국과의 사이에서 근본적인 정치적 그리고 이념적인 차이를 더 이상 무관심하게 지켜볼 수가 없게 됐다. 우리가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서막이 올랐고 드디어 신호탄이 올랐고 이제 진정한 어떻게 보면 누가 말하듯이 3차 대전으로 갈 수도 있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할 정도면 미국은 이미 사전 준비가 다 끝나 있다는 소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런 미 국무부 장관,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희소식을 두고도 좀 가슴이 아픈 이유가 불과 약 100년 전쯤 우리 선조들이 나라가 힘이 약해서 우리가 힘이 약해서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힘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주변 국가들의 강대국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분단의 아픔까지 맞았던 그 역사를 또 우리가 되풀이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자유통일로 가든 아니면 북한이 그냥 체제가 무너지고 중국과 함께 체제가 무너지고 그대로 분단을 이어갈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마 저희 조부님 포함해서 많은 이상 가족들이 가슴이 가장 아플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승만 대통령 포함해서 그때의 시대를 사셨던 주역들께서 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때에서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지어서 물려줄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잘해서 더 힘을 길러서 우리 후대들의 시대에 갔을 때는 그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자신들의 안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자, 최선을 다하자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가파르게 달려왔는데 우리 선배님들은 너무 가파르게 달려왔는데 많이 시대가 변하면서 젊은이들은 참 안일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명이 밝아오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점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하면서 진짜로 신호탄은 올랐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대한민국 차원에서 그리고 그 전에 우리는 우리공화당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이 한반도의 정세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집단 우리공화당 당원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같이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공학도라서 그런지 좀 뭘 생각을 해도 약간 자연과학
공과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임계점이라는 단어를 다들 아실 텐데요. 가장 쉬운 표현으로 물에 끓는 점 100도, 물에 어는 점 0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 전과 후의 상태는 그 물질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질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달라지는 임계점이 우리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바뀔 때 우리 대한민국의 질서를 어떻게 할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가 학력 위조 논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편입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학점으로 그 당시 어떻게 편입했는가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혀낼 일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점은 학력 위조 의혹과 대북 송금, 자질 부족, 사상 검증이 안 된 자가 바로 국정원장 후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김일성 초종자 이인영이 통일부 장관의 후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현 무법부 장관의 법치 살인에 가까운 검찰 독재,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 기승전 사회주의 정책과 비양심적인 오리발 변명, 그리고 윤미향의 거짓 위선 정의팔이. 조국은 이름이 부끄럽게 내가 사랑하는 조국이 아니라 내 새끼, 내 마누라 먼저 생기는 가족 사기단 조국이었습니다.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도 추악한 성추행범, 욕구 자제가 불가능한 수컷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여배우랑 불륜 스캔들이 있었고 공권력 남용에다 그냥 거짓말쟁이입니다. 더불어 뭘 한다는 건지 모를 당은 아내를 때려 죽이지를 않나 치마만 입으면 다 건들고 네 돈도 내 돈, 네 땅도 내 땅, 네 여자도 내 여자 전일공노할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암울한 시대에 지난 토요일 우리 공화당이 광교사거리에서 가진 집회는 참여 인원 자체만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지만 우리가 가진 퍼포먼스가 실검 순위에 올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기사 내용 중에는 우리 공화당 집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는 사회의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신경 쓰이고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건강이 염려된다면 우리에게 왜 광장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광장을 열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꽉 막힌 2차선 도로에 묶어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탁 트인 광장은 막아두고 2차선 도로에서 터질 것 같은 국민의 노도와 같은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그저 코로나를 핑계로 사회적 거리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동지분들과 내가, 우리 공화당과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좌파 성폭행범들과 거리를 둬야 하며 나라를 망치는 좌파 사회주의자들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좌파 가정폭력범, 좌파 거짓말쟁이, 좌파 학력 위조범, 좌파 부정 축제자, 좌파 거짓 선동자, 한마디로 문재인과 그 똘마니들과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물적 전염병인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자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병, 바로 빨갱이병, 사회주의 병입니다. 이 병이 전국을 강타하지 않도록 대국민 좌파 거리두기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국토, 우리의 체제를 지키는 것, 이 거리두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과 함께 좌파 쓰레기와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여러분의 정신건강과 가정의 행복과 국가의 체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아무튼 뭐 좌파 독재 정권이다. 이제는 파시즘 전체주의 정권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권의 실체는 진실의 실종, 정의의 실종, 양심의 실종인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이해찬이라는 자가 서울시가 천박하다. 미쳐도 제대로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를 10년 동안 시장을 한 인간이 박원순입니다. 서울시를 이렇게 천박하게 만든 주범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자유우파 국민들의 어려운 투쟁을 용역깡패를 써서 103명이나 다치게 하고 진단서를 끊게 만든 그러한 풍력방조시장 박원순이 10년 동안 서울시를 이렇게 천박하게 만들었어요.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 겉으로는 진실한 척, 겉으로는 자유를 추구하는 척, 약자의 편에 선 척하지만은 그들의 위선은 백일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천박하다. 그러면 1천만 서울 시민이 천박한 사람들입니까? 서울 시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셔야 돼요. 천박한 도시에 천박한 시민 취급을 받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시민들께서 이제는 천박하게 취급당하지 않으시려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천박한 인간들을 버려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천박한 인간들을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제1의 항구도시인 부산은 초라한 도시다. 부산이 초라한 것은 문재인이 있기 때문에 초라해진 거예요. 문재인 일파들이 부산을 장악했기 때문에 초라하고 오거돈이 거짓말과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국민을 속였기 때문에 초라한 겁니다. 다이나믹하게 해양을 향해서 질주하고자 하는 부산 시민들을 초라한 시민들로 만들어버린 저 초라한 더불어민주당을 부산 시민이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수도와 제2의 도시를 천박하고 초라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정말 천박한 인간들이 어떤 인간이고 초라한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더 이상 천박이라는 얘기, 초라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으시려면은 서울, 부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셔서 과감하게 천박하고 초라한 인간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8.15 집회 전에 태극기 집회를 한 번 더 하자라는 문자를 저한테 주신 분도 있고 이런 이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8.15 집회 전에 저희들이 집회하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대단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약 한 20일 동안 우리 총 당원들이 벌기해서 이 전단지가 만든 전단지 좀 수정을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아무튼 8.15 태극기 집회 전단지를 온 국민들한테
자 10월 장날까지 한 장 한 장 다 돌려서 8월 15일은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야 된다. 도저히 이 사회주의 좌파 정권을 믿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문재인만 생각하면 신발이 생각나는 그런 국민들은 다 나오셔야 됩니다. 다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이 말했어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그들이 말했습니다. 촛불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했어요. 광장민주주의. 촛불에 흥한 자 촛불에 망하고 민중에 흥한 자 민중에 망한다. 여러분 그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총 걸기해서 국민저항권 발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각 시민단체에서 벌어지는 이 저항의 운동에 대해서 적극 지지합니다. 일부는 부정선거 진상 저항을 하고 일부는 조세폭동에 대한 저항을 또 어떤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3법에 대한 저항 청년들은 일자리 폭망에 대한 저항 원전에 대한 이 원전 기업의 노동자들은 원전 폐기에 대한 저항 원전 폐기에 따른 전기값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 각 분야에서 저항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힘들지만은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 발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8월 15일은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국민 저항권 발동을 하는데 문재인 정권에 피해받았던 자영업자, 택시 기사님들, 소상공인인들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그 저항의 세력들이 모두가 한국은행 앞으로 모이셔서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날이 되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15 대학기 집회 홍보와 서명대 무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석방 탄핵무효 서명대와 그 다음에 당의 입당 서명대를 8월 1일부터 재개를 하겠습니다. 당 지도부는 시민단체화되어 있는 180여 개의 서명대 활동이 전국적으로 8월 15일 대기 집회 참여를 알리는 국민 대저항의 투쟁을 알리는 그러한 대국민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당 사무처에서도 여기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고위원 공개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